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제가 남들 다 본 다음에 뒤늦게 보고요. 괜찮은데? 하고 유행이 조금 지난 뒤에 소개해드린 책이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었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약간 비슷합니다. 한참 많이들 보실 때는 뭐 그런가 보다, 그런 책이 있나 보다 하고 제가 사실 볼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삼성 사내교육에서 이 책을 소개해드릴 기회가 생겨서요. 최근에 읽었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미애 작가님의 달러구트 꿈 백화점입니다. 데미안이나 1984 같은 소설은요. 나온 지 오래되었잖아요. 그래서 아실 분들은 다 알고요. 줄거리를요. 그리고 이렇게 유명하고 오래된 소설의 줄거리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은 어차피 책 안 읽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서 결말까지 다 말해도 보통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참 잘 나가고 있는 소설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곤란한 일일 때가 있어요. 줄거리를 따라가다 보면 스포일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달러구트 꿈 백화점은 괜찮습니다. 어차피 큰 서사가 있는 소설이 아니라서요. 반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나 아니면 줄거리가 그렇게 중요한 소설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과도 차별이 됩니다. 나미야 잡화점은요. 마지막에 사건들이 모이고 합쳐지면서 소소한 에피소드로 보였던 그런 일들이 거대 서사를 이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반전도 있고요. 물론 그 부분이 조금 과장되게 느껴지기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달러구트 꿈 백화점은요. 캐릭터나 상황 같은 것들이 매력적인 에피소드 위주의 소설입니다. 드라마로 치면 시트콤 같은 느낌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펜이라는 주인공이 전설적인 꿈 판매업자인 달러구트의 꿈 백화점에 취직을 해서 벌어지는 사회 초년생의 직장 적응기가 바로 달러구트 꿈 백화점입니다. 그렇다고 직장 안에서의 암투와 차별 이런 것을 그린 심각한 것은 아니고요. 그 직장이 꿈을 파는 백화점이기 때문에 꿈을 판다는 것이 무엇이고 사람들에게 왜 꿈이 필요한지 같은 것들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등장인물 가운데요. 오랫동안 무명 가수였다가 달러구트가 주는 캔디를 먹고 푹 잠을 잔 뒤에 머릿속에 떠오른 멜로디를 모티브로 작곡을 해서요. 큰 성공을 거둔 가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수가 이렇게 말을 해요. 꿈과 꿈은 동의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때 꾸는 꿈과 그리고 우리가 비전을 가진다. 꿈을 가져라 할 때 그 꿈이죠. 영어도 드림과 드림이 동의어라 신기하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이 생겨서요. 잠을 못 이루고 그러다 보니까 꿈도 못 꾸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마찬가지로요. 당장에 말초적 재미를 주는 그런 여흥거리들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비전을 세울 기회와 시간을 갉아먹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페니는 달러구트를 따라서요. 꿈 제작자들도 만나고 여러 손님들도 만나면서 나중에는 아주 능숙한 꿈 판매 사원이 되는데요. 그녀는 여러 만남을 통해 타인의 삶과 그들의 꿈,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페니의 성장을 통해 우리가 가지는 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소설인 것이죠. 전체적으로요. 성인을 위한 동화 같은 쉬운 필체와 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식 구성, 분명한 주제의식 등 심각하지 않으면서도 소소한 감동 같은 것을 살짝 흩뿌려 놓아서 가볍게 읽기 좋은 소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력적인 것은요. 꿈 제작자들이 있고요. 사람들이 백화점 같은 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꿈을 살 수 있다는 소재 그 자체죠. 그런데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였어요. 꿈 제작자가 제작하는 꿈들을 보면 하늘을 나는 꿈이라든가 타인의 인생을 무려 70년 동안 살아보기라든가 기가 막힌 여행지에 대한 꿈도 있고요. 히어로가 되는 꿈도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요?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소재로만 놓고 보면 게임도 사실 그렇고요. 근데 꿈은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분간이 잘 안 되는 아주 실감나는 체험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현실 같은 체험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메타버스와 기가 막히게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지금 메타버스라고 제시되는 제페토나 로블록스 같은 플랫폼들을 보면 의아하시겠지만요. 그런 모델들은 극초기 메타버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에서 보여준 것 같은 실감형 메타버스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야말로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겁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하늘을 날 수도 있고요.
스파이가 되어보기도 하고 타인의 삶을 살아보기도 하거든요. 달러구트 꿈백화점에서요, 곧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요, 꿈 제작을 의뢰해서 사후 어느 정도가 지나면 가족들에게 그 꿈을 배달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가족들은 꿈에서 생생하게 이미 죽은 가족과 만나서요, 평범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바로 이것을요, 메타버스에서 이미 구현한 바가 있습니다. VR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 해서요, 이미 보여준 바가 있거든요. 이미 죽은 아이를요, 메타버스와 AI로 구현해서 엄마와 만나는 내용이었습니다.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죽은 아내를 다시 만나는 내용으로 시즌2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요, 달러구트 꿈백화점이 메타버스 세상의 은유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사실 꿈이라는 말을 메타버스로 바꾸기만 해도요, 은유가 아니라 거의 직유에 가깝습니다. 언젠가는 달러구트 메타버스 프로그램 백화점, 이런 가게가 실제 오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이미애 작가님의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요, 달러구트 씨에게 시안 책방이 북튜버로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는 꿈을 주문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